네, 그럼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영형님, 오늘의 히든카드는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네, 바이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작도 바이오, 마지막도 바이오, 모멘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바이오 종목을 추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래 2년 동안.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없는데, 앞서 이제 바이오도 이제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같아서, 그다음에 또 모멘텀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연말이니까, 12월이니까, 내년도 1월달 시장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말 연초는, 이슈 모멘텀 중심의 종목 장세입니다. 네. 내년도 이제 1월달 이슈 자체가 크게 보면 세스 2024, 그 다음에 가정기기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정이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쪽이니까 내년도는 아마 1월 8일에서 11일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국내의 기업들도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 한 550여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이맘때쯤 되면 참가 기업들이 속속속 나타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빠르면 내년 1월 달이니까 참가하는 기업들이 11월 중순부터 12월 한 4, 5일 사이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없는데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 딱 보면 이제 컨퍼런스 참여 기업들 과거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딱 발표하는 시점부터 주가 떠서 막상 임박한 시점에서 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물론 관련 종목들이 이미 올라온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즉 참가 기업 발표 전후 매수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종목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금 조달에 좀 불확실한 기업들, 적자나는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에 참가하면서 참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그래도 기술력 있는 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 선별도 중요하고 또 매수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럼 후보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6가지 히든카드 뒤집어 볼게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알테오젠, 뭐 다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레고캠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라는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운영형님이 가지고 오신 히든카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진단할 때 가끔가다 제가 인용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종목의 한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알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 진단할 때 이 종목이 못 가면 저는 바이오 종목들 안 된다고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 쪽인데, 왜냐하면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 바이오 기업들 우리가 사는 것 자체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돈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임상이라든가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그냥 기술 로얄티를 받고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가요. 수조 원 대놓고 나왔다. 근데 회사도 가장 많은 중소형 회사 중에서 기술을 수출해놓을 정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ABL 바이오입니다. 회사는 이중항체 전문 기업입니다. 항암제부터 해가지고 뇌질환 치료제까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기술 수출한 것도 있지만 지금 FDA 승인 신청을 받아서 받은 이중항체 기업만 지금 9개 이상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 수출도 많이 해놨지만 향후에도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좀 많다. 그런 가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의 2024년도에 신약 개발 스케줄을 보게 되게 되면 상반기 때 이런 임상과 관련된 그 건수가 한 4-5건 됩니다. 가장 많더라고요. 중소형 회사 중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가셔야 되면 될 것 같고, 회사도 작년도에 회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 기업으로 갔는데 올해도 참가할 거란 내년도죠. 2024년도도 참가할 거란 전망이고, 여기서도 추가적인 기술 로얄티와 관련된 수주권이, 왜냐하면 회사 2025년도 여기 참여하면서 수주를 좀 수출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회사가 상당기가 기술력이 있는 것 자체가 회사의 또 파이프라인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국과 임상과 관련해서 고형암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좀 발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제 국내 임상과 관련해가지고 한독의 기술을 했다든가 유한양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노피 쪽의 회사가
그 파킨슨병과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인가요? 1월 달인가 1조 3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해놓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한 6, 7건에 거의 약 10조 원 정도 규모의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해놨어요. 그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10조 원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이 기술 수출한 것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 성공을 하게 되게 되면 일정 부분 그렇죠. 노열티도 받고 또 일정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또 예사가 수익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것도 구조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즉 이 회사가 대규모 수출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회사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회사가 가야지 다른 여타 이 종목이 가야지 밑에 있는 소규모 회사들의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이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만큼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핵심 종목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니까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하루 빼놓고 하루 두 번 빼놓고 보니까 약 총 106만 주를 샀더라고요. 106만 주를 좀 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매수에 좀 나서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수급 여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최근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마 2만 500 정도가 적정한 매수가격이 좀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올해 6월달에 형성될 때 가격대인 24,800원 정도, 그다음 선절 가격은 18,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형님의 히든카드 ABL 바이오로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